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였고 국제 결혼은 30%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소멸 문제로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황이고, 또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계속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 분야도 외국인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또 지방 대학들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인도 이제 한국인들은 지금 혼인을 안 하려고 하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치꾼들이 완전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직접 지원이 아니라 완전히 간접 지원한답시고 이리저리 돈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또 취업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 또 육아 불안, 교육 불안, 이 사회를 완전히 사람을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은 30%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근로자 유치, 또 농어촌의 계절 근로자 유치, 그리고 이제 결혼도 국제 결혼이 이렇게 30%가 늘으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항공기도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국제 결혼이 늘어나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은 급속도로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이미 다 망쳐놔서 지금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민청을 만든다, 재외동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한국에 지금 숙명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지금은 사실상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만 성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사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이제 물론 바른 외국인들도 있지만, 또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약, 범죄 뿐만 아니라 가짜 결혼, 가짜 유학, 가짜 근로자가 돼가지고 이탈을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가짜 결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OBS 뉴스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혼인 건수는 역대 최소인데 국제 결혼은 30%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혼인이 19만 2천 쌍으로 역대 최저인데 외국인 혼인은 30%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 여자의 국적은 중국, 그리고 태국,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태국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좀 줄어든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겠죠. 네, 베트남도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 엔데믹이 되면서 굉장히 급증하게 될 거고, 태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태국, 네, 태국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진실한 결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짜 결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외국인 남자도 보면은 미국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제가 전에 본 경우에는 이렇게 50대 여성분하고 베트남 30대 남성분, 이런 경우인데,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 그런 분들이 이혼을 하고, 한국인들과 이혼하고 베트남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이혼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계획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가 냉철하게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결혼 안 하는 한국 외국인과의 혼인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인데 국제 결혼은 30%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사회 통합이 이제 숙제예요. 사회 통합.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이 분명히 한국에 온다 해가지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공부를 하고 다문화 한국어 학과를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19년을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도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처럼 이민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봤던 것처럼 한국인과의 결혼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미국인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미국인, 그렇죠? 미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한국인과의 결혼이 줄어들고 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또 중국 여성분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중국분하고 결혼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베트남이 또 그 다음으로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한국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지금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 통합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이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 다민족 사회를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민청을 만들겠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출산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여성들은 지금 미국 남자들과 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지금 여기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은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제일 많이 했는데 태국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태국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외국인 남자 국적이 태국이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태국 여성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국적 받고 한국인이 된 다음에 이혼하고 다시 태국인 남자랑 결혼하면 여기 이제 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 그래서 제가 19년 동안 순수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그리고 국적을 받고 나더니 완전히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집 앞에 꽃다발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국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남자도 한국인이 되고 그리고 둘이 또 이혼해서 다시 또 본국의 남자와 여자랑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점점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분들은 제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앞으로 외국인들과의 갈등이 되게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폭동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외국인 범죄, 마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기 결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폭동이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빨리 직접 지원을 해서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빨리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양육 환경, 잘못된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주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가주택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인구가 흩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양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